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텍스처 보형물은 보형물의 겉표면을 만졌을 때 까끌까끌하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갖고 있는 그런 보형물을 우리가 텍스처 보형물이라고 합니다. 텍스처 보형물이 가진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형물을 넣으면 그 안에서 이제 이물질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피막이 완성이 되는데요. 몇 달에 걸쳐서. 피막이 완성이 될 때 섬유 아세포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막 형성이 되면서 스무스 타입 같은 경우는 뭔가 컨트랙처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막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텍스처 처리를 하게 되면 파이브로블라스트의 방향들이 분산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상대적으로 피막이 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형 구축을 그만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쓰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처음에는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텍스처라는 아주 편리한 보형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2009년, 10년부터 저희들이 텍스처 라운드 타입을 많이 썼고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또 진화돼 가지고 한 3년 뒤에 이런 물방울 형태의 텍스처 보형물이 나와서 그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텍스처 타입 같은 경우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 미생물들이 일정한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생체막을 형성을 하고, 그 생체막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아주 희귀암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런 희귀암들이 생각보다 10,00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몇천분의 1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특히 엘러건사의 보형물이 특히 많이 관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텍스처 보형물, 심한 텍스처를 가진 그런 보형물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울퉁불퉁한 요 사이에 결국은 미생물들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껴서 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막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T셀의 뮤테이션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T셀의 특이한 변형이 결국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아주 희귀한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확률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심각하다,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FDA나 뭐 이런 데서는 꼭 교체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에서 쓰이는 스무스 실크, 스무스 파인, 그리고 스무스들은 희귀암에 대한 걱정이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이 표면에 사이에 미생물들, 마이크로오브가 끼면서 어떤 바이오 필름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T셀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끼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래서 스무스 타입이나 또 스무스 실크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수술한 사람은 몇십만 명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불안하다면 당연히 수술한 병원이나 아니면은 유방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서 초기에 발견하시거나 대응을 그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실 텍스처 보형물이 가진 장점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텍스처 보형물을 못 쓴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게 정말 안타깝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만약에 자기가 가슴 수술을 받았다면 철저한 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 수술을 받을 분들이라면 보형물들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시간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